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죽음을 이용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 이재명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등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책임자 김모 국장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탓이다, 그런 황당한 주장과 함께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권익위 조사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 농단 프레임을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해당 간부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비롯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담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입 달린 사람은 모두 나서서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탄핵의 소재로 활용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물을 만난 듯이 설치고 있습니다. 9.1 최고위원회에서 근거도 희박한 좌파 언론 보도를 내세우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는 숨진 권익위 국장이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주체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디올백 사건의 종결 처리가 너무나도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권익위 국장의 죽음으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권익위에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숨진 권익위 국장은 디올백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피습당해서 서울로 이송한 이재명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도 특혜는 없었는지, 또 김영란법 위반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천준호에게는 책임이 없고 부산대병원 관계자와 헬기 운용 담당자에게만 문책을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디올백 수수 문제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의 헬기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외압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격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순진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권익위 국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이런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생각한다.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이런 모두 2중 3중의 추측들이죠. 막연한 추측으로 윤석열 정권을 올가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권익위 국장은 또 다른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풀리기와 공작에는 역시 민주당을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고 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아예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습니다. 김 여사와 이 정권의 탐욕이 양심적인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기승전 탄핵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에 이어서 권익위 국장 사건도 윤 대통령 탄핵의 소재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그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을 외치는 것이 좌파들의 공식입니다. 각원인 것은 이재명입니다. 이번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은 이재명 주변에서 발생한 7번째 사건입니다.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벌써 7명이나 숨져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재명 자신의 헬기 특혜 조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측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은 벌써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이재명은 김건희 여사보다 파워가 세도 한참 센 사람이죠.
국민의힘도 제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슈화를 시키지 못합니까? 이재명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합니까? 이재명은 오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세월호 참사의 노란 리본과 색깔만 다른 검은 리본으로 바꾸고 공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 한 문장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총공세를 명령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재명의 죄송하다는 짧은 글에는 수백 명이 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정권을 정지시키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의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린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문재인은 과거의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의 조의조차 표시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심지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경우 호주로 여행 가서 골프를 치고 요트도 타고 요트에서 낚시도 같이 하고 함께 했으면서 막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발인 날 산타복을 입고 부부간 춤을 추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호주에서 이재명과 골프를 쳤다고 자랑하는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던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죄송한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간부를 정치 공세의 희생양으로 보고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자제 촉구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정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치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곽규택 대변인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진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러 억척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헤아려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들이죠.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해온 고인은 지난 8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유서에는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잇따라 무게감 있는 사건을 담당하면서 주변의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발 죽음을 활용하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들은 척도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